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오른쪽 현금 지급기를 작동하던 한 남성이 뒤를 흘끼 쳐다보더니 왼쪽 기기로 옮겨갑니다. 한 손에는 현금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기에서 명세표가 나오자 잡아 빼더니 다시 왼쪽 기기의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남성의 가방을 조사하자 수많은 입금 영수증과 현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문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저 알바해놓고 버는 돈 모아놓은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빳빳해요?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같은 날 서울 시내 세 군데서 피해자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금 지급기 여러 대를 쓰는 걸 수상하게 본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이제 입금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이 수상히 여겨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도와주겠다면서 가게로 찾아온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출금부터 갚자면서 현금을 챙겨가려던 이 직원의 정체,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자에 앉은 남성이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더니 마주 앉은 여성에게 세묶음을 건넵니다. 현금 1,500만 원입니다. 돈을 받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자 앞치마 차림의 또 다른 여성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돈을 챙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원, 돈을 건넨 남성은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보통의 대출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려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빨리 그걸 갚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종업원의 상황을 들은 식당 주인. 돈을 갚아야 빌려준다는 수법도 수상하지만 무엇보다 은행원이 길가에서 돈을 받는다는데 의심을 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면 절대 돈 받으러 오지도 않지만 무슨 옷을 입었냐고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씨는 직원을 설득해 이곳 가게 내부로 만남 장소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지켜보다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금 주고받는 거 보셨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확신했죠. 붙잡힌 여성은 이미 보이스피싱 문제로 한 차례 적발됐던 인물.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난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몰랐지만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보고 출근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하고 물어봐도 사무실 위치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서류랑 돈만 받아오면 된다. 곧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취업준비생을 고용했는데요. 이 수상쩍은 사무실의 정체,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돈 봉투 저한테 막 건네라고 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왔어요.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 조모 씨.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온라인 면접에선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 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 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 서류와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카페 그런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조 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서인데 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키는지 저도 약간의 의문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 씨는 곧바로 조 씨에게 연락했고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돼 있던 여성은 법률 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 원을 건네주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4천만 원을 가로채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택시가 멈춰서 이 남성을 내려준 곳, 다름 아닌 경찰 지구대 앞이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과 택시기사가 마치 첩보 작전을 벌이듯이 범인을 붙잡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낙성대 지구대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들어와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택시로 다가가 뒷문을 열자 한 남성이 내리고 경찰이 가방을 압수합니다. 화성서부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긴급 수배를 내린 거죠. 그 뒷좌석에 타신 분이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 확인해보고 검거해달라. 그래서 이제 3시간 전 이 50대 남성은 서울 용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사람을 만나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 10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난 뒤 다시 돌아온 남성. 사실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화성에서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4,450만 원을 건네받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30분 뒤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50대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기억하고 있던 택시 차량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파주 연락처를 긴급하게 파악을 했어요. 차주하고 통화하면서 가까운 파주소에 정차하라 이렇게 해서 택시기사는 경찰과 통화를 한 뒤에도 태연하게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온 택시기사는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 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 서울역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낙성돼 있고 그 지구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경찰과 택시기사의 합동 작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서류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